고병궁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 사주명리학 기초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목론, 팔궁론, 그리고 생목, 사목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벽가민정의 원리와 용신 실전 분석 사례를 통해 실제 사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2022년 9월 12일에 진행되었으며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 피크닉 신영호님이 정리하고 편집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장에서는 팔궁론과 사주의 구조에 대해 알아봅니다. 팔하우스의 기본 배치, 주별 상징 체계, 그리고 천간과 지지의 성질 차이 및 간지 조합의 법칙을 다룹니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간목의 기본 성질과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고 제3장에서는 간목과 을목의 관계를 심층 분석합니다. 을목의 보호 기능인 을경합과 간목, 을목 관계의 비대칭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간목의 경쟁 구도와 용신의 관계를 알아보고 제5장에서는 생목, 사목, 병목의 구별과 활용법을 배웁니다. 특히 생목을 키우는 3대 조건과 사목의 활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제6장에서는 벽가민정의 원리와 신강, 신약에 따른 벽가민정도 그리고 간목의 희생정신에 대해 다룹니다. 이어서 제7장에서는 간목과와 제8장에서는 간목과 토의 관계를 살펴보고 제9장에서는 실전 사주 분석 사례를 통해 용신 판정과 충대운 대처법을 실제 적용해 봅니다. 제10장에서는 12운성과 간목의 절지를, 제11장에서는 위기대운에서의 풍수적 처방을, 마지막으로 제12장에서는 간목 십천간 궁합을 총정리하며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1장 팔궁론과 사주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는 총 8개의 자리, 즉 팔하우스로 구성됩니다. 위쪽 4자리에는 10천간 중 4글자가, 아래쪽 4자리에는 12지지 중 4글자가 각각 하나씩 배치되는 구조입니다. 천간은 갑부터 개까지 10글자 중 4개가 상단에, 지지는 자부터 해까지 12글자 중 4개가 하단에 배치되며 이들이 결합하여 60갑자 중 하나를 이룹니다. 이 4기둥은 각각 인생의 다른 영역과 인물을 상징하는데요. 연주는 조상이나 사회 환경을, 월주는 부모나 형제 성장 환경을, 일주는 나 자신과 배우자를, 그리고 시주는 자녀나 말년, 결과와 후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배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실전 감정의 기초가 됩니다. 천간과 지지의 성질 차이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천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즉 표면, 표출, 표상을 의미합니다. 외부 세력이나 풍파에 직접 노출되는 글자들이므로 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반면 지지는 숨어있는 글자로서 보안, 실속, 자원, 그리고 노하우를 상징합니다. 밑에서 서포트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비밀스럽지만 실질적인 힘을 가진 자리입니다. 핵심을 정리하자면 천간은 겉으로 드러나 외파에 노출되는 반면 지지는 숨어있어 실속과 보안을 담당합니다. 특히 여자, 즉 음간들은 지지에 숨어있는 형상이 유리하며 남자, 즉 양간들은 천간에 드러난 형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지 조합의 법칙도 중요한데요. 사주 팔자의 천간과 지지 배열은 무작위가 아니라 일정한 법칙에 따라 결합됩니다. 일주의 천간과 지지는 60갑자 중 하나로 자유롭게 정해지지만 시주의 천간은 일간과의 합관계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간이 갑이면 갑과 합하는 글자는 기이고 갑기합이 화하는 것은 토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합을 극하는 오행으로 시작하므로 토를 극하는 목이 아닌 토를 생하는 화, 즉 병화부터 시간 배열이 시작됩니다. 이 원리에 의해 시주의 천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갑인과 정묘가 나란히 흐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갑인과 병묘 같은 조합이 제멋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반드시 일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조합할 수 없습니다. 제2장 간목의 기본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목은 십천간의 첫 번째 글자로서 우두머리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 글자가 일간에 위치한 사람은 어떤 분야에 가든 조직이든 모임이든 어떤 그룹에서든 1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목은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추고 그 안에서 희생하며 봉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선봉대장으로 나서고 어떤 분야에서든 개척자, 선구자, 발명가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처럼 해당 분야를 처음 열어가는 사람의 경향이 바로 간목의 기질입니다. 간목의 핵심 키워드는 1인자, 선봉장, 개척자, 희생, 그리고 등변화입니다. 1인자는 어떤 조직에서든 우두머리가 되려는 본능적인 지향을, 선봉장은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개척자는 새로운 분야를 열어가는 파이오니어 기질을 의미합니다.
희생은 자신을 내어놓고 집단을 위해 봉사하는 성향을 등변하는 을목이 타고 오르는 대상이 되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실전 포인트는 갑목이 일간에 있으면 그 사람은 나라는 인격체로서 행동대장, 선두선봉, 능력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갑목 일간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 경향입니다. 제3장 갑목과 을목의 관계입니다. 갑목 일간에 을목이 붙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갑목이 일간 즉 체이고 바로 옆 월간 또는 시간에 을목이 붙어 있으면 을목은 갑목을 타고 오르는 등변화 관계가 됩니다. 마치 덩굴이 큰 나무를 감고 올라가듯 을목은 갑목에 의존하고 의지합니다. 이 구조에서 갑목은 을목의 의존을 감내해야 합니다. 사실상 을목이 갑목에 기대고 있는 것이므로 갑목 입장에서는 희생이 따르는 관계입니다. 성별에 따른 인물 배정을 보면 갑목이 나이고 여명이라면 옆에 을목 즉 음간은 오빠에 해당합니다. 남명이라면 옆에 을목은 누님이 되어 나를 의존하는 존재가 됩니다. 을목의 보호기능 즉 을경합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갑목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칠살인 경금입니다. 경금은 금의 기운으로 갑목을 부수려 듭니다. 그런데 을목이 옆에 있으면 을경합이 성립되어 경금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을목이 경금과 합의되면 경금은 함부로 갑목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묶여버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을목은 자기가 갑목에 의존하는 대가를 치르는 셈입니다. 즉 갑목을 보호해 줌으로써 기대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보답을 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구조는 갑목 일간에 을목이 인근에 있고 경금의 위협이 있을 때 을경합으로 경금을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 을목은 갑목을 괴롭히는 면도 있지만 경금의 공격을 차단해 주므로 좋은 구조가 됩니다. 이번에는 을목 일간에 갑목이 붙은 경우입니다. 을목이 체, 즉 일간이 되면 을목의 기본 성질은 갑목과 다릅니다. 을목은 1인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탑목욕으로서 책사, 지원자, 서포터의 역할을 좋아합니다. 나서기보다 뒤에서 후방 지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을목은 본래 옆으로만 사방팔방 퍼지는 성질입니다.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갑목의 성질이므로 갑목이 옆에 있으면 을목은 전망대를 타고 오르는 형상이 됩니다. 원래 주변 상황만 보던 시야가 갑목을 통해 높은 차원의 거시적 시야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실전 포인트는 을목 입장에서는 갑목이 용신이든 기신이든 갑목이 오면 반드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을목 여명에게 갑목은 남편이 되며 대운에서 갑목이 올 때 결혼이나 취직 등 좋은 일이 발동합니다. 갑목과 을목 관계의 비대칭성도 중요합니다. 갑목 입장에서는 을목이 귀찮은 존재이지만 보호해 줄 수 있고 을목 입장에서는 갑목이 무조건 이로운 존재입니다. 이 비대칭이 갑을 관계의 핵심이며 실전에서 반드시 구별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확장 학습으로는 갑목과 을목 두 글자만 놓고 본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는 병화의 유무까지 세 글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동절기라면 태양이 필요하고 토가 없으면 갑목이 설 자리가 없으므로 토의 존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두 글자씩 나중에는 세 글자, 네 글자까지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가야 합니다. 제4장 갑목의 경쟁 구도와 용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목이 중복될 때, 즉 일간이 갑목인데 월간이나 연간에 갑목이 또 있으면 이는 경쟁자가 존재하는 구도입니다. 나무 하나가 있으면 고독하지만 같은 나무가 함께 있으면 숲을 이루어 든든한 맛이 있는 반면 경쟁 관계가 발생합니다. 용신일 때는 신약사주에서 갑목이 옆에 있어 힘을 보태주면 이 갑목은 용신이 됩니다. 협력자로서 산을 이루고 살림을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기신일 때는 신강사주에서 지지에 임목, 자수 등 힘을 보태는 글자가 가득한 상태에서 갑목이 또 오면 이는 밸런스가 깨진 것입니다. 너무 많으니 기신이 되어 경쟁자가 오히려 나를 해치는 구조가 됩니다. 판단 기준은 갑목이 용신인지 기신인지는 사주 전체의 균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사주에서는 같은 오행이 와야 힘을 얻고 신강사주에서는 같은 오행이 오면 과잉이 되어 흉이 됩니다. 많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기억해 두세요. 제5장 생목, 사목, 병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갑목을 분석할 때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 생목인지 죽은 나무인 사목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목이냐 사목이냐에 따라 용신 설정과 해석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지 기준의 기본 구별을 보면 생목은 해, 자, 축, 인, 묘, 진월 즉 겨울에서 봄 출생을 의미하며 아직 꽃이나 열매를 맺지 않아 계속 자라나야 할 나무입니다. 반면 사목은 사, 오, 미, 신, 유, 술월 즉 여름에서 가을 출생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나무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므로 잘라서 활용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월지만으로 일도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조는 생목에 가깝다, 저 구조는 사목에 가깝다는 식으로 느낌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관을 길러가며 사주 전체의 수와 금, 분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생목과 사목 사이에는 병목이라는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완전히 죽지 못한 채 어중간하게 살아있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간목일간에 신금이 많아 사목이 되어야 하는데 진토 하나가 있어 수의 기운을 공급받는 구조라면 이 나무는 완전히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병든 나무가 됩니다. 생을 받으면서도 극을 당하니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형상입니다. 생목을 키우는 3대 조건은 반드시 3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화, 즉 태양입니다. 병화가 있어야 광합성 작용으로 나무가 성장합니다. 둘째, 토, 즉 뿌리입니다. 무토 등이 있어야 나무가 뿌리를 내릴 산이 있습니다. 셋째, 수, 즉 습기입니다. 지지에 진토나 축토 같은 수토 또는 자수 등 수기가 있어야 촉촉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상적인 구조는 간목이 월지인이나 자의 뿌리를 내리고 천간에 무토와 병화가 떠 있으며 지지에 진토나 자수의 습기가 있는 사주입니다. 나무가 산에 서 있고 강과 바다가 흐르며 태양이 비추는 형상으로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목은 더 이상 성장할 목적이 없는 나무이므로 그 용도를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벽감인정입니다. 경금이나 신금으로 나무를 쪼개고 정화나 오화의 불에 넣어 장작불로 쓰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동량지목입니다. 금이 와서 나무를 다듬어 대들보나 기둥 같은 건축 용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생목은 절대로 패면 안 됩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나무를 도끼로 패면 피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경금이나 신금이 오면 안 되고 따뜻한 태양인 병화, 사화, 오화의 힘으로 키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생목과 사목 처방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제6장 벽감인정, 즉 장작불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벽감인정이란 간목을 쪼개어 정화를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경금이라는 도끼로 간목이라는 나무를 패고 정화라는 아궁이에 넣어 장작불로 쓰는 구조입니다. 신강과 신약에 따른 벽감 인정도를 보면 신약사주의 간목은 뿌리가 약하므로 툭 건드리면 부러져서 불 속으로 쉽게 들어갑니다. 즉 벽감 인정이 잘 되는 것이죠. 반면 신강사주의 간목은 뿌리가 깊어 도끼로 패도 쉽게 쓰러지지 않으므로 벽감 인정이 어렵습니다. 간목의 희생정신도 여기서 나옵니다. 벽감 인정 구조가 성립하는 간목은 경금에 맞아 정화 속으로 들어가는 형상이므로 본질적으로 희생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이런 사주의 사람은 남을 위해 봉사하고 보살피고 서비스하며 사회복지적 역할을 하면 크게 이름을 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희생을 하고 운만 따르면 그 희생의 공덕이 크게 되돌아옵니다. 희생을 해야 삶의 만족도가 생기는 사주인 것이죠. 그리고 벽감인정에는 정화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병화와 신금에 의한 점화 구조도 가능합니다. 벽감인정에는 정화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병화와 신금이 함께 있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병화는 태양빛이고 신금은 돋보기와 같습니다. 병화가 신금이라는 돋보기에 빛을 모아 간목에 불을 붙이는 구조인 셈입니다. 병실합에 의해 금과 화가 합작하여 정화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죠. 반대로 불과 구조도 있습니다. 을목을 정화에 넣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지푸라기가 타버리는 것과 같아서 화초가 불에 붙어 난리가 나는 형상입니다. 을목은 정화가 싫습니다. 나를 태우는 것이므로 해치는 것이죠. 을목에게 좋은 불은 병화입니다. 태양이 비쳐서 꽃을 활짝 피우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7장 간목과 화의 관계입니다. 먼저 간목과 병화, 즉 태양과 나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간목에게 병화는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간목이 무토라는 산에 서 있고 병화가 햇빛을 비춰주면 이것이 최적의 구조입니다. 병화의 역할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광합성 작용으로 나무를 키워줍니다. 둘째, 금들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병실합으로 신금을 제어하고 병화가 경금을 극하여 간목을 보호합니다. 셋째, 스포트라이트 효과로 인기를 모읍니다. 간목이 무토라는 산 위에 서 있으면 외롭고 방문객이 적습니다. 그런데 병화가 비춰주면 이 나무에 후광이 생기면서 방문객, 즉 인간관계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연예인의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연예인 사주에는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하며 연예인을 상대하는 기획사에도 병화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병화의 보호 기능도 주목해야 합니다. 병화가 있는 간목은 잘 속지 않습니다. 병화가 항상 햇빛을 비춰 주변을 밝혀주므로 이상한 동업자를 만나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사주 구조가 좋아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목과 정화, 위험한 불의 관계입니다. 정화는 병화와 달리 촛불이나 난로의 불입니다. 겨울 간목에게는 따뜻한 기운을 주지만 잘못하면 간목 자체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겨울 즉 자월이나 해월의 갑목이라면 추운 계절이므로 정화를 어쩔 수 없이 용신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가 너무 많거나 사주에 화 기운이 과다하면 갑목이 타버려 염이 되어버립니다. 원칙적으로 갑목에게는 병화가 좋고 정화는 좋지 않습니다. 정화는 나를 태우는 불이므로 필요에 의해 쓰되 가하면 위험합니다. 화가 너무 많으면 나무가 타버려 쓸모없게 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제8장 갑목과 토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갑목과 무토 즉 산과 나무의 관계입니다. 무토는 산입니다. 갑목이 무토 위에 서 있으면 큰 산에 우뚝 선 나무의 형상입니다. 뿌리를 내릴 곳이 있다는 점에서 무토는 갑목에게 대단히 유리한 존재입니다. 다만 산 위에 나무 한 그루는 외롭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고독한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병화가 함께 있어 햇빛을 비춰주면 후광이 생기면서 방문객이 늘어나는 좋은 구조가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갑목과 키토 즉 갑기압의 관계입니다. 키토는 토양입니다. 갑기압이 성립하면 갑목이 땅에 기울어지는 형상이 됩니다. 이 여자 즉 키토를 만나면 그 여자만 생각하느라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용신이면 좋은 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키토는 갑목에게 포통에서 마이너스입니다. 합이 되면서 집착에 빠지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9장 실전 사주 분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을사, 경진, 갑진, 을의 남명 사주입니다. 사주 구조를 분석해보면 갑목 일간이 진토 위에 앉아있고 을목이 양쪽에서 타고 오르는 구조입니다. 경금이 월간에 있어 갑목을 위협하지만 을목이 을경합으로 경금의 공격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용신 판정에서는 해수가 용신입니다. 신약사주이므로 수의 생을 받아야 갑목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해수가 오는 대운에서 잘 나갔고 술토 대운에서 진술충이 발생하여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진술충의 파괴력을 보면 갑술 대운에서 진술충이 터지면 직장 변동 즉 이직이나 퇴직과 배우자와의 이별 즉 별거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일지가 충을 맞으면 배우자 자리가 흔들리고 월지가 충을 맞으면 직장 자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동업의 위험입니다. 이 사주의 주인은 갑술 대운에서 동업자를 만났으나 동업자가 가져온 돈, 즉 술토가 진술충을 일으켜 자신의 자산인 진토까지 상충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갑목이 같은 갑목 동업자를 만나면 반드시 대운의 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술토를 데리고 온 갑목은 나쁜 동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 대운의 대처법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전 사주 분석 사례는 대구의 역학자인 운삼 선생의 사주입니다. 핵심 분석을 통해 채와 용의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채는 사주 원국의 격과 구조를 의미하며 갑목, 병화, 무토의 조합일 경우 채는 35정급입니다. 여기에 대운의 흐름과 용신 접촉 빈도를 나타내는 용은 40에서 50정급으로 평가합니다. 종합적으로 평균 80점 이상이면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10장 12운성과 갑목의 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목의 12운성 여정을 보면 갑목은 12운성에서 해에서 생하고 신에서 절합니다. 절이란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것으로 끊기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삶이 끝나가는 세상에 접어드는 것을 뜻하죠. 절의 해석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 절지가 오면 이는 끝을 의미하지만 젊은 사람 즉 40대 전후에게 절이 오면 절처봉생하여 다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신금 속에는 임수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임수가 투출하면 갑목을 생해주므로 절지에 들어간 갑목이 다시 살아나는 구조가 됩니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임수가 오면 그 순간만큼은 갑목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절처봉생의 구조는 갑목이 신금이라는 절지에 놓여있고 임수가 투출하면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성 즉 임수로 편인을 살리기 때문에 죽을 위기에서 극적으로 부활하는 인생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제11장 위기대운에서의 풍수적 처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주에 금이 부족하여 술토대운의 어려움을 겪는 구조라면 금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풍수적 처방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금 액세서리로 금 팔찌, 반지,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흰색이나 검은색 반지가 도움이 됩니다. 수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는 수영, 목욕, 사우나 등으로 수기를 보충하고 용왕님 기도를 통해 용왕님 사진을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는 것도 수의 상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색과 흰색을 생활 속에 배치하여 색상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처방의 원리는 금생수 수장목의 순환을 만들어 갑목에 필요한 수의 기운을 금을 경유하여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주에 금기가 하나도 없으면 수원지가 없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금의 에너지를 보충해야 합니다.
제12장 간목 10천간 궁합 총정리입니다. 간목 일간이 다른 천간을 만났을 때의 기흉을 정리해봅니다. 간목은 보통에서 흉으로 경쟁자 출현을 의미하며 용신이면 협력, 기신이면 과잉으로 밸런스 붕괴를 가져옵니다. 을목은 보통에서 흉으로 등변화처럼 날을 타고 오르는 의존, 희생관계가 되지만 을경합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병화는 기란 작용으로 태양빛으로 광합성을 돕고 인기, 스포트라이트, 금 제어에 도움을 줍니다. 가장 좋은 짝이죠. 정화는 흉으로 날을 태우는 불이며 화가 과다하면 염이 됩니다. 겨울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무토는 기랍니다. 산에 뿌리 내림으로 안정감을 주며 병화와 함께 있으면 최상의 구조를 이룹니다. 기토는 세모로 갑기압으로 집착하거나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용신이면 약간 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경금은 흉으로 도끼로 날을 패는 역할을 합니다. 정화가 있으면 벽감인정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없으면 흉합니다. 신금 역시 흉으로 용신이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좋을 게 없습니다. 간목의 절지에 해당하죠. 임수는 기랍니다. 바다가 나를 멋지게 해주며 보통 이상으로 인성으로 생을 돕습니다. 개수는 세모로 이슬비로 나를 적시지만 순목이 되어 우울해질 수 있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학습 지침은 이 총정리표는 간목 일간 기준의 일반적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실전에서는 반드시 월지의 계절, 사주 전체의 신강, 신양 여부, 용신, 기신의 판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한두 글자만 보고 기흉을 단정하는 것은 초보자의 실수입니다. 맺은 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팔국론의 기본 구조로부터 시작하여 간목의 성질과 각 천간과의 관계, 생목과 사목의 구별법, 벽감인정의 원리, 그리고 실전 사주 분석 사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하나의 글자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글자를 함께 보고 세 글자를 함께 보며 궁극적으로는 사주 팔자 전체와 대운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야를 길러야 합니다. 치과는 이러한 반복적 학습과 실전 경험을 통해서만 길러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을목의 성질과 갑을 관계의 심화 분석 그리고 수강생 사주를 활용한 실전 연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주명리학 기초 세 번째 간목론 강의는 피크닉 신영호님이 저자이시며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에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강의 원본은 2022년 9월 12일 사주명리학 강의 녹취록입니다.